성종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1494년 명홍치 7년 사헌부 대사원 허침 등과 사관 홍형 등이 와서 아뢰기를 삼공의 직임이 무겁고 책임이 크므로 반드시 사람을 가려야 하는데 전자의 영의정을 받고 임명할 때에는 정부로 하여금 이를 추천하게 하였으나 근자의 우의정의 자리가 비워진 지 또한 오래되자 신등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반드시 그 직임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반드시 장차 사람을 골라서 제수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윤호가 우의정이 되었는데 윤호는 어질지 못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논도 모두 합당치 않다고 여기니 청컨대 도로 영도령으로 제수하시고 적당한 사람을 다시 골라서 제수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흥복사에서 불사를 크게 베풀어 사대부의 부녀자가 많이 모였고 심지어 사족의 부녀자까지도 와서 모였는데 남녀가 뒤섞여 있었으니 그 예법 같은 것이 어찌 있었겠습니까? 대군의 부인은 비록 혹 죄를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를 꾀어서 인도한 자와 절에 올라간 부녀자들은 수액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소전의 감력관으로서 당상관에 승진한 자가 2인입니다. 당상관의 자급은 반드시 덕망이 있는 자를 골라서 제수하는데 어찌 수리한 조그만 공로 때문에 함부로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비록 선왕, 선후를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수리하는데 그쳤을 뿐이니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호는 전에 경기감사가 되었을 적에 우스갯소리를 잘한다고 일컬어졌으나 어찌 항상 우스갯소리만 하겠는가? 그 우스갯소리도 그때가 있는 법이다. 다른 허물이 없으니 직임을 맡기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만약 지금 사람을 고른다면 어찌 그 적당한 사람이 없겠는가마는 다만 직차에 상당한 자를 내버려 두고서 다른 사람을 고를 수는 없다. 흥복사의 일과 가자 하는 일은 이미 모두 유시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삼공은 나라의 정관이니 조정에서 취정하는 것인데 조정에서 윤호에게 무슨 취정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윤호의 어지지 못한 것을 전하께서도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신등은 윤호가 곧 초방의 지친이고 나이가 이미 연로하기 때문에 전하께서 반드시 극품에 두어 위로하고 기쁘게 하려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소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적당한 사람을 얻으려고 하므로 직차에 상당한 자라 하여 제수할 수가 없는데 한며 삼공을 한갓 직차가 상당한 자를 취하고 적당한 사람을 고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개정하소서. 흥복사에서 크게 불사를 베풀었는데 밤을 지새웠을 뿐만 아니라 절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능히 수용할 수가 없어 장막을 밖에 설치하고 여러 날 유숙하면서 남녀가 뒤섞여 있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오로지 법에만 어긋나는 바가 있겠습니까? 비록 불도로서 이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옳지 않은 것이니 청컨대 이를 추국하도록 하소서. 세종께서는 명기를 아끼셔서 조정 가운데 행직의 당상관이 없었는데 근래에 전하께서는 명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재상의 작업을 함부로 더한 자가 상당히 많았으며 조그만 공로로서 승진시켜 당상관으로 삼기에 이르시니 매우 미편합니다. 참건대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위로하고 기쁘게 하려고 제수하였다고 이르는 것은 진실로 잘못이다. 처음에 제수할 적에 어찌 아무개가 좋고 아무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물어보고 제수한 뒤에 마땅히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하겠는가? 만약 능히 도리를 논하고 잘 이연을 섭리할 수가 있다면 어찌 불가할 리가 있겠는가? 하물며 윤호는 본래 광망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과실도 없지 않은가? 위로하고 기쁘게 하려 한다는 말은 잘못이다. 흥복사나 가자한 일은 전에 이미 말하였으니 다시 말할 만한 것이 없다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한나라 유학자가 이르기를 삼공은 소의 다리처럼 임금을 받드는데 한 달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면 솥에 담은 훌륭한 음식물을 엎질러 흩어버린다고 하였으니 그 책임이 크므로 이를 살펴서 고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호는 한 가지 볼만한 재주도 없고 한 가지 일컬을 만한 착한 점도 없는데 다만 초방에 지친이라 하여 직위가 숭록대부의 반열에 이르렀으니 어찌 좋게 대업을 경륜하고 천재의 화육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을 명하는 일은 마땅히 처음부터 이를 삼가야 하는데 어진이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갑자기 그 직임을 제수하였다가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 다음에야 도로 이를 내쫓는다며 그 손실은 반드시 클 것이니 청컨대 성명을 거두소서. 대군의 부인이 크게 불사를 베풀어서 사대부의 부녀자를 많이 모아 한절의 가운데 뒤섞여 있으며 연일 밤을 세우는 등 끝이 없었으니 예법에서 헤아려 보더라도 옳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대군의 부인은 비록 죄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승도로서 부인을 깬 자와 부녀자로서 따라간 자들을 오로지 추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죄를 주지 않는다면 더욱 끓이는 바가 없어 뒤에 장차 금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상근의 모름지기 추억하도록 하소서. 경임 이극규 등이 역사를 감독한 노고가 매우 보잘것없는데 갑자기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니 명계의 천해짐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생각하기도 깊이 하였고 유시하기도 지극히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정승을 임명하는 자잘못은 나라의 안위와 관계되니 천하의 일로서 무엇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듣건대 선교하시기를 윤호의 직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등용하였다 하고 또 이러시기를 사람을 쓰는 처음에 그 가당한지의 여부를 어떻게 논하겠는가 하고 하셨는데 전하의 이러한 말씀은 다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쓰는데 비록 소관이나 하직은 반드시 임기를 물어보고 고르기를 신중히 하여서 제수하는데 어찌 대강 그 직차가 상당하다고 하여 예대로 제수하겠습니까? 만약 직차로 하고 그 사람이 어진지의 여부를 논하지 아니한다면 부열이 어찌 반드시 서미에서 일어나 재상이 되었겠으며 태공이 어찌 반드시 비천한 데서 일어나 장상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윤호는 이미 정승이 될 만한 재덕과 인망이 없으니 섭리의 직임을 맡기거나 재상의 중책을 맡긴다면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시끄러울 것이고 알맞지 않다고 할 터인데 어찌 이를 시험해 본 뒤에야 그 불가한 것을 알겠습니까? 하물며 정부란 사람을 시험해 보는 곳이 아닙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소의 다리가 부러지면 임금이 진찬이 엎질러질 것이니 부끄러워 그 얼굴에 땀이 날 것이다. 흉하리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니 바라건대 성명을 거두소서.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밝게 헌장이 있는데 신등은 법에 의거해서 논하여 아뢰지만 전하께서는 거절하시고 따르지 않으시니 신등은 실망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속히 추국하도록 하소서. 경임 이극규 등을 가자한 일을 전하께서는 선왕 선호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일에 도감을 따로 설치하여 종묘의 제기를 새로 만들고 전하께서 친히 대제를 행하셨는데 그때 역사를 감독한 관원은 다만 술을 대접하고 물건을 하사하시었을 뿐이었으니 어찌 앞뒤가 서로 다릅니까? 바라건대 속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이러한 말은 잘못이다. 경들은 반드시 내가 중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수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일의 영의정을 의망할 때 윤호도 또한 참여하였다. 그런데 만약 중궁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여 제수하였다면 어찌 그때 제수하지 않았겠는가? 전에 제수하지 않은 것은 광명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물며 조종조에서 비록 문신이 아니더라도 이를 삼은 자가 있는데 윤호는 문신이고 또 불치한 행동도 없으나 다만 연로하여 능히 기거할 수가 없을 뿐이다. 흥복사의 일은 전에 이미 모두 유시하였으니 다시 말할 것이 없다. 경임의 일도 말을 잘못한 것이다. 전에는 다만 제기를 만들었을 뿐이나 근래 일은 수고하여 신어를 옮겼으니 그 비교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정가는 담 쌓을 때 양쪽 모술에 세우는 나무 기둥을 말하고 여기서는 인재를 말한다. 취정은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가려서 임용함을 말한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허침이 아래기를 정부는 비록 이 일을 맡아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삼공의 자리에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사람들이 의지하여 무겁게 여기는 것이며 또 나라에서 큰일이 있으면 정부에서 이를 감당합니다. 청근대 조중에서 선택해서 얻은 자에게 제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공의 자리는 과연 중요하다. 그러나 우의정은 단지 노병으로 기거를 잘 못할 뿐이다. 비록 인물이 미덥지 않다고 하지만 별로 허물된 행동이 없으니 헌부에서도 또한 그 허물을 지적해서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 논어를 생각하였는데 또한 말하기를 헐뜯는다는 것은 악한 짓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를 흉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삼공은 도리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하고 엄량을 섭리하니 그 직임이 무거움으로 마땅히 적당한 사람을 고르는데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영의정을 의망할 때에도 윤호도 참여하였으니 가볍게 고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고 이어 좌우에 물었다. 지사 정괄이 대답하기를 대신의 진퇴를 어찌 가볍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만한 이가 없으니 특히 성상의 재량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고 허침은 말하기를 공자께서 이른바 헐뜯고 칭찬한다는 것은 바로 보통 사람들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를 말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대간이 공의를 논하여 아뢰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말하도록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비밀까지도 적발하니 가장 불가한 짓입니다. 대간은 인주의 이목이 되므로 알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신을 대간으로 삼으셨으니 마땅히 신 등의 말씀을 우대하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신이 윤호에게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현재 삼공이 모두 있는데 우의정이 만약 합당치 않다면 어찌 홀로 대간만이 이를 말하겠는가? 정부에서도 또한 마땅히 말할 것이다. 비록 대간이 인주의 이목임으로 알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나 대간의 말을 다 따른다면 옳겠지만 그 패단도 있을 것이다. 또 대간이 어찌 다 의질다고 하겠는가? 대간의 말도 다 믿을 수 없다. 대간이 말한 대로 그 사이로 묻지 않는다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허침이 말하기를 한나라 당나라 시대의 동료들끼리도 서로 시비하는 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하는 책임이 오로지 대간에게만 있고 이루어진 풍속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정부에서도 반드시 이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실이 없는데도 또한 그를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허침이 말하기를 외척의 일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외척은 이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도로 영도령을 제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귀와 존영은 지극한 것인데 어찌 반드시 정성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작은 일이면 오히려 그만둘 수가 있지만 이것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하므로 만약 대간을 그러다고 생각하시면 대간을 죄해 주시고 대간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삼공을 바꾸도록 하소서. 신등은 바로잡은 뒤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을 가지고 대간을 죄줄 수가 없고 또한 이 일을 가지고 삼공을 가볍게 바꿀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일이 좋겠는가? 우의정이 전에 경기 감사가 되었을 때 대간이 다만 우스갯소리를 잘한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잘못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곧 그를 보낸 것이다. 삼공의 진퇴는 가볍게 바꿀 수가 없다. 만약 큰 어물이 있다면 이를 바꿔야 하지만 아무런 까닭 없이 이를 버릴 수는 없다 하였다. 허침이 말하기를 그때 신이 지평이 되었는데 윤호가 감사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자 상상께서 굳이 그 잘못된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가지고 아뢰었을 뿐입니다. 삼공의 진퇴는 진치로 가볍게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윤호의 승진이야말로 거의 가볍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들으니 성석께서 하교하시기를 무릇 사람을 쓸 적에 그 촉이 있어서 어떻게 고를 수가 있겠는가고 하셨는데 신은 처음에 사람을 고르지 않았다가 잘못한 일이 있는 다음에야 이를 바꾼다며 제때 구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의 말은 처음부터 사람을 고르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허물이 없는 사람을 하여금 허물이 있는 처지에 나아가게 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사람이 과실이 있은 뒤에야 이를 꾸짖는 것이 옳고 허물이 없는데도 이를 논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였다.
허침이 말하기를 과실이 있은 다음에 이를 고친다면 은혜를 손상시킴이 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진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를 바꾸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허침이 아뢰기를 흥복사의 불사는 이단을 숭배하고 믿으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미쳐서 미혹되게 하여 재산을 손상시키기에 이르렀으니 이것도 잘못입니다. 특근대 대군의 부인이 중들과 단지 주련만을 사이하여 자리하였다고 하니 그 설독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승상께서도 또한 이를 들으시고 진실로 마땅히 놀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이를 추구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한상군 이색이 어렸을 적에 글을 읽다가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였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부인이 대군을 위하여 그 극진한 마음을 쓰지 아니한 바가 없으나 이번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부처를 좋아하시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풍속을 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은 그만두더라도 사족의 부녀자는 절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 마땅히 그 가장의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승도도 역시 마땅히 추국하여 한두 사람을 징계함으로써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정괄은 말하기를 헌부에서 명하여 추국하게 하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상께서 비록 불교를 매우 좋아하시지 않으심이 오히려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불교를 좋아하는 임금이게 되면 그 남상의 조짐이 반드시 여기서 비롯되지 아니함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허침은 말하기를 이 절의 중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시장을 널리 점거하여 백성들이 뗄나무를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묘목을 벌목하지만 백성들이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폐해를 받는데도 나라에서 무슨 방법으로 이를 알겠습니까? 부인은 진실로 문책할 수가 없으나 승도를 안액하는 것이야 무슨 불가한 점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수액할 수가 없다 하였다. 허침이 말하기를 당상관의 작업을 가볍게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덕망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큰 공로가 있는 다음이라야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조그만 공로가 있다고 하여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불가하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는데 정괄이 대답하기를 관직을 상으로 주는 것은 과연 너무 무거우니 물건을 하사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특징관 한칠에는 말하기를 대가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 선후를 위한 것이므로 조그만 공로라 할 수는 없으니 역시 함부로 상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 하니 허침이 말하기를 관작뿐만 아니라 상사도 지나칩니다. 나라를 위하는 도리로서 전략하여 쓰는 것이 귀중한데 지금 말이 30여 필에 이르고 그 나머지 물건도 이에 상당하니 이것은 계속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전일의 종리를 수리할 적에도 또한 이안 환 안에 있어서 상사가 있었지만 이와 같이 지나친 데 이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정괄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선왕 선후를 위해 이를 시행했다고 하시나 여러 사람의 의논이 모두 지나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나친 것이 아니므로 고칠 수가 없다 하였다. 남상은 사건의 시초이다. 시장은 뗄나무를 하는 곳을 말한다. 선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3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대사원 허침과 대사관 연민 등이 와서 아뢰기를 옛날의 성군 현주는 상을 논할 적에 반드시 공의가 있는 바를 골랐는데 공의를 얻으면 인망을 얻게 되고 인망을 얻으면 인심이 기뻐하며 복종하여 태평시대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전번에 삼공의 자리가 비워 있을 때 오래도록 재상을 뽑지 아니하니 한나라의 신민들이 목을 길게 빼고 눈을 닦으면서 전하의 이번 거주를 기다렸는데 제목을 보니 곧 윤호 한 사람이었습니다. 윤호는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덕도 없고 특기할 만한 선행도 없는데 전하께서 어찌 이를 뽑으셨습니까? 공의를 쓰지도 아니하시고 어진지 어리석은지 논하지도 아니하시고 다만 직차만으로서 그들 삼공의 자리에 갑자기 두었다가 노병으로 관직을 비운다는 비난을 빗발치게 한다면 그것이 옳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어찌 윤호의 사람됨이 여망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시겠으며 윤호도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겠습니까? 청컨대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법이란 선왕이 이루어놓은 법이므로 전하께서도 마땅히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녀자의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한 것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어찌 부인 한 사람 때문에 만세의 법을 허물어뜨리면서 추획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징계하지 아니한다면 백성들이 아무도 두려워하여 끄리낌 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스스로 방작에 굴 것이니 전하께서 장차 어떻게 이를 제지하려 하십니까? 참건대 모름지기 추국하도록 하소서. 관직이라는 것은 덕이 있는 자나 공이 있는 자를 대우하려는 것이니 일시적인 조그만 공로로서 갑자기 제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임 등이 신자로서 선왕의 친묘를 수리하는 것은 직분에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따로 특별히 남다른 공로도 없는데 당상관으로 함부로 승진시켰습니다. 관작의 외람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륜에서 이미 이를 자세히 유시하였으니 다시 유시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3일 신사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관가하고 농부들을 만나 보고서 모두 수를 내려주어 그들을 위로하였다. 제천정에 이르러 어가를 머물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주자들 외변을 권주로 하여금 대마 도주에게 말하도록 할 것인가 글로서 대마 도주에게 유시할 것인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말로서 하는 것이 글로서 하는 것만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속히 글을 써서 권주가 출발하지 아니할 적에 주어서 권주로 하여금 이를 전하도록 하소서. 또 서계의 뜻을 가지고 대마도주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내가 이 장자를 살펴보니 앞마당이 좁고 막혀서 수전할 때 형명을 쓸 수가 없겠다. 성인들로 하여금 고쳐짓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이것은 노나라 은공이 당에서 고기잡이를 구경하던 것과는 같지 않다 하였다. 노나라 은공이 당에서 고기잡이를 구경하던 것은 춘추 좌전 은공 5년 봄기사를 보면 장당백이 옳지 않다고 극령 만류하였으나 은공 마침내 가서 어구를 늘어놓고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공자가 춘추에서 이를 쓴 것은 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고 또 희 지방이라는 곳이 왕이 친히 가기에는 먼 땅임을 지적한 것이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4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허침과 사관원 대사관 윤민 등이 와서 아뢰기를 상공의 직임은 지극히 크고 무거우니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이것은 쓸데없는 재수라고 이릅니다. 대저 영량이 천하의 중임을 맡을 만하고 덕기가 천하의 여망을 책임질 만한 자가 가장 좋으며 식견이 고명하여 손해와 이익을 짐작하고 충원을 다하 말씀드리는 자가 그 다음이며 비록 제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실이 결백하고 욕심이 적어서 가만히 앉았어도 우아하거나 속된 것을 진무하는 자가 또 그 다음입니다. 윤호는 식견이 높지도 않고 결백한 절개도 없는데 하물며 덕명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공공히 헤아려 보아도 한치의 장점도 없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그를 취하십니까? 이것은 그가 쇠로한 것을 불쌍히 여겨 정부의 높은 바늘에 두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려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 당나라 태종이 때 여러 신하들이 장송 무기를 어질다고 하여 모두 제상으로 삼도록 권하였으나 태종은 오히려 이를 혐의스러워하여 어렵게 여겼습니다. 지금 윤호에겐 장송 무기와 같은 혐의스러운 점만 있고 장송 무기와 같은 어진 점이 없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그를 등용하십니까? 참가대 지나간 예 사실을 본받아서 성명을 거두도록 하소서. 흥복사의 불사에서 사족의 부녀자들이 난잡하게 굴었던 것을 사람들의 이목에 있어 아주 밝게 헤아릴 수가 있는데 어찌 추획하기가 어렵다고 핑계하고 추문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추획하지 아니한다면 만리의 패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며 점점 널리 퍼져서 도모하기가 어렵게 되면 끝내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바라건대 추국하도록 하소서. 작상은 인주의 큰 고난이 함부로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경임 등의 관작을 명하심이 비록 전하의 효용스러운 정성에서 나온 것이라 하나 공은 미미한데 보담은 무거우니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모름지기 개정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구호의 집은 다만 마땅히 어네러스 양육하여야 하며 나라 일을 맡길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후세의 제왕들이 외척을 대우하던 법도였습니다. 대개 성만은 자리에 오랫동안 있으면 복철의 화를 당하게 되며 지위가 덕망에 걸맞지 않으면 재량의 풍자가 일어나서 나라와 그 집안의 양쪽으로 이로울 바가 없을 것입니다. 윤호의 사람됨이 재주와 덕행이 없고 한낱 용렬한 사람일 뿐인데 국고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삼공의 반열에 이르렀으니 어찌 지위가 그 덕에 걸맞지 않으며 성만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조정의 예는 마땅히 엄하고 공경함을 근본으로 삼아야하는데 윤호는 나이가 너무 많아 쇠약해서 추보하기에도 불리하니 행례할 즈음에 참시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므로 어찌 좋게 많은 선비들에게 모범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어질고 유능한 자를 골라서 그 직임에 제수하시고 그를 도로 본직에 제수하여 한가롭게 지내면서 노년을 마치게 한다면 역시 좋지 않겠습니까? 절에 올라가는 죄는 먼저 기근에서부터 결단한 뒤에야 법이 시행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지친 힘으로 추국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저 승도와 부녀자들은 전하께서 어찌하여 돌아보고 아끼셔서 깊이 그 죄를 도와줘 추문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신은 진실로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추국하여 죄를 정하여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도록 하소서. 경임 등이 비록 수리한 공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조그만 공로이니 돈과 비단을 그에게 하사하시면 또한 좋게 그 공로에 보답할 수가 있을 터인데 함부로 작상을 다하시니 무릇 어질고 유능한 자로서 누군들 실망하여 흩어져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복철은 수레가 엎어지는 것을 만나 곧 낭패를 당하는 것이다. 재량의 풍자는 소인이 감투만 쓰고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사다새가 어살에 앉아 있으면서 날개도 적시지 않고 부리도 적시지 않는 것에 비교하여 풍자하는 것이다. 성종시로 289권 성종이 15년 4월 24일 애모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홍문관 은교 황계옥이 길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교하기를 황계옥이 나라의 일을 하다가 죽었으니 애석하다. 그에게 쌀콩 아울러 15석, 유돈 3석, 회 20석, 종이 70권 관각을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아이고야. 황계옥이 영안도에 복명사신으로 나갔다가 길에서 병이 나니 종자들이 서울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대답하기를 내가 죽거든 시체로라도 명령을 봉행하라고 하고 힘써 병을 참다가 견녀가 거산역에 이르러 죽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 황계옥은 정성이 맑고 깨끗하며 준엄하고 강직한 데다가 재행이 있었다. 그러나 집에 있을 때는 가혹하고 박정하여 녹봉을 몸소 스스로 숫자를 파악하고 집사람들이 감히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까운 사람. 성주시로 289권 성종이 15년 4월 2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사원부 대사원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윤민 등이 와서 아뢰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관직은 사설의 친한 사람에게 주지 말고 오직 어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람을 쓰는 자가 어진 것에 따르고 사사로운 점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호는 재주와 덕행이 모두 없고 좋게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데 직차가 상당하다고 하여 갑자기 삼공의 자리를 제수하셨습니다. 비록 전하께서 마음이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운 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방에서 이를 들으면 어찌 초방의 지친이기 때문에 글을 쓴 것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저 소인배는 행실이 관복에 걸맞지 않다고 하였으니 참건대 성명을 거두 여망에 따르소서. 선유가 이르기를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기건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는 법을 쓰는 자가 친한 사람이나 소원한 사람이나 한결같이 해야 하고 법을 굽혀서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절에 올라간 자는 오로지 부인뿐만 아니라 그 무리가 매우 많은데 어찌 대군의 부인인 까닭에 모두 내버려두고 추액하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만약 징계하지 않는다면 만류의 폐단을 금지하기가 어려울 터이니 모름지기 창건대 취국하여 나라의 법을 굳건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또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주관을 살펴보니 이르기를 삼공은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하며 엄양을 섭리한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관직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오직 적당한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을 감독하여 바로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공의 자리를 높여서 육경의 지위에 나란히 두지 않았으니 그 직임이 지극히 무거워서 유사의 부서, 기회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덕이 만화의 근원에 참여할 만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논에 합치된다함이라야 능히 이를 감당할 수가 있으며 재기가 용렬하고 또 인망이 없는 자는 마땅히 차지할 바가 아닙니다. 진실로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우선 그 자리를 비워두고서 어질고 덕이 있는 자를 기다리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감히 가볍게 베어스를 제수할 수가 없고 정성을 제수하는 도리를 신중하게 살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에서 이러한 뜻이 명확하지 못하면 관직을 세우고 정성을 안 치는데 여러 사람들이 참가한다고 하는 사람을 쓰지 않고 한갓 관직을 자기의 사사로운 물건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남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드물게 되고 다스리는 데 이르렀어도 혼매하고 밟지 못함으로써 집에서도 편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윤호를 어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덕이 많고 인망이 두터워서 임금을 받들고 백성들을 비유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가 충성스러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모책을 내어서 성대한 정치에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의 위력과 기절이 많은 선비들을 격앙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의 온자와 풍도가 조정의 사표가 될 만하다는 말입니까? 다만 국구의 높은 자리만으로도 그 지위와 지우가 이미 높으며 영광스럽고 빛남이 지극하니 다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찌 창리라는 혐의스러움을 무릅쓰고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아서 복속의 비웃음을 불러 일으키겠습니까? 용렬한 자라 등용한 뒤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어지럽게 들끓으며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자가 많아서 논집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늙음하게 나라의 일에 얽매여 억지로 힘써 일을 시행하다가 반드시 병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하께서 윤호를 처우하는 것이 후한 것이 아니라 곧 화를 입는 것입니다. 옛날 선인 황후가 외척을 억눌러 줄이고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한 사람이 어진 정성을 쓰니 천하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손을 이마에 대고 바라보는데 이르렀습니다. 저 황후는 일개 여주였지만 정성을 고르는데 이와 같이 살폈습니다. 전하께서 요순의 거룩함을 가지고 당우의 다스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정성을 임명하는 한 가지 이런 도리어 선인 황후보다 아래에 있으신지요. 사람을 위하여 관리를 고르는 폐해는 역사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 원하가되 전하께서 빨리 성명을 거두시어 그러한 폐단을 답습하지 마소서. 월산대군의 부인이 법연을 널리 베풀어 이교를 제창하니 도성의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을 좋아하는 자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파도처럼 몰려들어서 오로지 남보다 뒤처질까 걱정하였으며 승리와 사족의 부녀자들이 한절에 뒤섞여 자리 잡고 연일 밤을 지새우는 듯 동란함이 이미 심하여 괴이하고 놀라만 한 일이었습니다. 여제의 한도를 넘어서 예제의 한도를 넘어서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까지 이르러 나라의 풍속을 더럽히는 것이 어찌 부인의 한직과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그 잘못을 알지 못하신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그 잘못을 아시면서 어찌 사사로운 정의 때문에 공적인 일을 저버리려고 하시며 친한 사람 때문에 법을 폐지하려고 하십니까? 신등은 전하께서 성정을 지키시어 정도를 굳건히 하시고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줄을 진실로 알지만 지금 만약 법을 폐지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누가 전하께서 이단에 현혹되지 않는 실상을 알겠습니까? 옛날 정나라의 사녀들이 진수 유수 위로 놀러 나가니 정나라 사람들이 금지하지 아니하다가 남녀들이 바쁘게
유혹하여 풍속을 손상하고 허물어뜨려서 드디어 구제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자께서는 이를 시경 국풍의 젖소라 후세에 경계하도록 하였으니 삼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근법은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어 금령이 밝게 있으니 선왕께서 후세를 위하여 염려하신 것이 지극히 깊고 또 밝다고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내버려 두고 묻지 아니하시고 법을 굽혀서 은혜를 온전히 하려 하시는데 선왕의 법을 준수하시는 것이 과연 이와 같습니까? 흥복사가 절이 되었으면 비록 부인이 스스로 창건하여 대군을 위하여 복을 비는 곳이라고 하나 이미 이를 절로 만들었으니 승도가 거처하고 부인이 거처할 곳이 아닌데 어찌 감히 법을 어기고 스스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인은 이미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면 부녀자로서 따라갔던 자들과 승도로서 부인을 유혹하였던 자들을 법에 의거해 처단한다면 부인을 징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다스려질 것이며 부인이 스스로 다스려진다면 간사고 나쁜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뒤에 비록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누가 즐겨 이를 따라서 성상에 깨끗하고 밝은 정치에 누구를 끼치겠습니까? 인정을 고식적인 데 베풀다가 그 정치에 폐해를 끼친 것을 역사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출국하라는 명을 내리시어 그 폐해를 답습하지 말도록 하소서. 신등이 영관의 자리를 차지하여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잊고 있으므로 항상 스스로 분발 격려하여 전하의 보통이 아닌 지우를 갚으려 하였는데 마침 마땅하지 못한 사람들의 정성이 안치는 때를 만나서 풍속이 허물어지는 것을 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보통으로 여겨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그러다고 하시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니 전하께서 대간을 두신 목적이 오히려 성상의 하교하시는 것을 따르도록 하렵고 이를 어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까? 신등이 보건대 전하께서 근년 이래로 간언을 거절하시는 조짐이 있으신데 지금은 간언을 거절하는 자치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군을 잘못이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으니 청근대 뒤에삼 생각하여 보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아이고, 나는 인륜을 더럽히고 어지럽힘을 말한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이 15년 4월 2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예조판사 성현이와 쌀에기를 권주가 두 통의 글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사체에 어찌 되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어량을 다투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주자다의 외변은 큰 것이니 이 사실을 앞서 글에 실어서 한 통의 글로 통일하여 권주에게 붙이도록 하되 권주가 만약 이미 돌아갔다면 따로 한 통의 글을 만들어 뒤따라 들여보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선조실록 289권 성종이 15년 4월 2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잔교하기를 오늘 권귀인이 졸하였다. 내일 모레 마땅히 객인에게 연회를 하여야 하는데 내가 차마 음악을 들을 수가 없으니 후일에 이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권귀인은 덕종의 후궁이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이 15년 4월 2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윤호가 아뢰기를 대간이 신을 논박하였는데 신도 스스로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고 그를 우려서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들으니 대간이 교장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니 신은 실로 황공하고 두려워하여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비록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 하더라도 대신의 진퇴는 가볍게 바꿀 수가 없다. 비방과 칭찬은 사람들에게 달려있지만 이를 믿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하였다. 윤호가 또 아뢰기를 신이 노쇠하고 또 병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청근대 이를 사양하고 몸을 북돋우면서 남은 여생을 보존할까 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이 15년 4월 26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상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윤민 등이 와서 아뢰기를 작성은 반드시 덕이 있는 자에게 베풀고 형벌은 반드시 죄가 있는 자에게 더한 다음에야 인심이 복종하고 선화가 다스려질 수가 있습니다. 관작이 악덕한 자에게 주어지고 죄가 있는 자를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요순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풍동의 다스림이 다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윤호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덕도 없는 용렬한 사람인데 바로 초방의 지친이라 하여 지위가 삼공에 이르니 당세의 사람들에게 분격을 일으키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를 남기게 됩니다. 비록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어찌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부인은 사내를 멀리해야 하는데 월산대군의 부인은 친히 부녀자들을 거느리고 곧 승도들과 한절의 가운데 뒤섞여서 부처에게 절하고 법강을 들었으며 다만 발과 장막만을 가로막아 그 설독함이 이미 심하였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호를 바꾸지 아니할 수 없으며 승도와 부녀자들을 추국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윤호는 삼공에 합당치 아니하니 어리상 마땅히 속히 바꿔야 하며 부인이 예법을 어기고 절에 올라간 것도 법대로 마땅히 징계해야 할 바입니다. 신등이 공의를 가지고 천정을 여러 번 번독하였으나 전하께서는 굳게 거절하시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데 신등이 하늘에 닿을 정도의 정성을 이루지 못한 탓입니까?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시는 아량이 넓지 못한 탓입니까? 지금 만약 바꾸지 아니하고 추국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이르기를 윤호는 비록 덕이 없지만 국고라는 지친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것이며 부인은 비록 법을 어기었지만 귀건이라는 연고 때문에 추국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하여 당세의 의논을 면하시려고 하십니까? 옛날 사람들이 사람을 쓰는 것을 논하면 반드시 말하기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넘어쓰고 소원한 사람이 친척을 넘어서게 한다고 하였고 법을 쓰는 것을 논하면 반드시 말하기를 법을 굽혀서 은혜를 베풀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옛날 사람들의 격언을 돌아보시고 이 시대 사람들의 공의를 살피시어 특별히 유윤을 내리시고 여망을 크게 따르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윤호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여기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윤호가 어질지 못하는 것은 신등뿐만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를 알고 있으며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하께서도 또한 마땅히 이를 알고 계십니다. 윤호도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면직하기를 청한 것이 두세 번이었으나 아직도 유윤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사직할 때를 인하여 따로 어질고 유능한 자를 골라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한다면 그를 예로서 물러가게 하는 것이니 또한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옛날부터 나라의 근심은 외척에게서 많이 나왔었는데 잘 어가다가도 그 도리를 잃게 되면 권력과 총의가 너무 강성해지고 교만과 사치가에 절제가 없어 스스로 전복의 화를 불러들여 나라의 환란을 가져왔으니 이것도 살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공의를 어기시고 그 적당치 않은 사람을 정성으로 삼으시어 간쟁을 거절하고 청리를 두둔하시니 또한 너무 심하지 않으십니까? 청컨대 제3 생각을 하소서. 내 외의 구분은 엄하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며 남녀의 구별은 삼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흥복사의 불사의 승리와 사족의 부녀자들이 난잡하게 뒤섞여 있었으니 인륜을 더럽혀 욕되게 하고 분별이 없을 뿐더러 예를 무시하고 법을 어긴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대군 부인은 지친 이므로 너그럽게 보아 용서하여 줄 바이나 그 나머지 부녀자와 승도로서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진실로 그 죄를 다스려서 뒷사람을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전하께서 아울러 용서하시고 묻지 않으신다면 지금부터 이후로 중외의 사대부 부녀자들이 갈수록 서로 모방하여 방자하게 행동하고 끓이끼는 바가 없을 것이니 풍속을 손상시키고 허물어뜨려 그 폐단을 장차 구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제3 생각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윤호를 삼공으로 삼은 것은 일세에 뛰어난 덕이 있기 때문입니까? 출중한 재주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에 어찌 간쟁하는 신하의 말을 소홀히 하시어 이를 들어주시기를 건성으로 하십니까? 윤호는 높은 것으로 말하면 한나라의 삼공이요 가까운 것으로 말하면 왕비의 아버지인데 만약 어질고 덕이 있어서 능히 정성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면 신등이 어찌 감히 그리낌 없이 그를 배격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옛날 마원이 근무 연관에 공이 컸으나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오히려 친척이라고 혐의스러워하여 운대의 그림에 나란히 그리지 않게 한 것은 천하에서 자기를 의논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호는 그러한 공로도 없으면서 그러한 혐의스러움만이 있으니
삼공이 되어 한나라를 마음대로 한다는 명성과 총애가 생긴다면 그것이 옳겠습니까? 신등이 복합하면서 논의를 아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으나 전하께서 사람들이 말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심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한나라 명제로 하여금 지감이 있게 한다면 반드시 또 지하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스스로 사사로운 정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실지라도 사람들이 누가 이를 믿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을 거두도록 하소서. 월산대군 부인이 이단을 제창하여 법을 어기고 예를 무시하였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창근대 승도와 부녀자들을 추국하여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풍동은 초목이 바람에 쓰러지듯이 쏠려 좇는 것을 말한다. 운대의 그림은 후헌 명제 때 광무제를 도와 호원을 세운 데 공을 세운 28인의 화상을 그려 궁중 남쪽 운대에 모셔 추념하였는데 그 28인은 능우, 마성 등 28명이었다. 이때 마원은 광무제의 황후 마시의 아버지라고도 하여 빠졌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7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사원부 대사원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윤민 등이 와서 아뢰기를 전하께서 윤호가 어질다고 하여서 글을 썼다면 이것은 사람을 알아보는 총명을 손상시키는 것이요 그가 왕후의 척속이 된다고 하여 글을 썼다면 이것은 사람을 몹시 사랑하는 사정에 빠지는 것이니 양쪽 방면으로 헤아려 보아도 어느 한 가지도 옳은 것이 없고 상당만 휴손시키는 것인데 어찌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윤호가 비록 과거 급제를 거쳤다고 하지만 재능이 없고 훌륭한 명망으로 경박한 풍속을 진정시킬 수도 없으며 학술로 거룩한 정치를 보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부귀한 문불로 하여금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를 마치 광무제가 음씨에게 하였던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후척의 화는 그러한 본보기가 멀리 있지 않으니 그들을 높이고 사랑하는 데 정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경복하는 재앙이 이를 것이나 그들을 억누르고 내쳐서 적당하게 한다면 반드시 편안하고 온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을 안작인하게 하는 것과 경복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그 가문의 성하고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곧 한나라에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기틀인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 깊이 이를 살피도록 하소서. 신등이 대제하면서 언관으로서 일에 불편함이 있으면서 감히 논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만약 대신의 마음을 거스리는 것을 무겁게 여기거나 천의를 두려하여 정상을 숨기고 자식을 아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면 신등의 죄가 클 것입니다. 월산대군 부인이 법회로 널리 베풀어 이단의 가르침을 제창하고 건법을 어기고 절에 올라가서 남녀의 분별을 어지럽히고 풍속과 교화를 허물어뜨려서 훌륭한 도리를 손상시켰는데 이것을 징계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전하께서 막아서 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법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으니 이미 불가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징계하지 아니하여 나라의 법을 가볍게 여기고 어기고 예를 무시하고 법을 범하는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전하께서 어떻게 이를 처리하시겠습니까? 승도와 부녀자들을 추획하여 차단하는 것을 곧 방미 두 점의 뜻이니 청컨대 빨리 결단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정교하기를 경등이 비록 연일 이를 말하나 나의 뜻을 이미 다 유시하였다. 경등이 나더러 사정이 있다고 하나 대신이 별다른 허물이 없는데 어찌 가볍게 진퇴시킬 수가 있겠는가? 부인은 책할 수가 없는데 어찌 번독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사망의 치세는 관리를 덕으로서 임명하고 친한 이로서 하지 않았으며 진나라 소왕이 비로소 그 장인인 양후에게 정권을 맡겼고 한 나라에서는 여씨, 곽씨, 상관씨, 왕씨가 일어나 번갈아 나라의 권력을 맡았다가 대대로 그 화로서 패망하였는데 그 초기에 어찌 모두 불충하였겠습니까? 이것은 덕이 박한데 주의가 높아서 세력을 믿고 교만 방자하게 굴다가 그 조짐이 쌓여진 데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윤호는 용렬한 사람으로서 진실로 제압하기 어려운 기운도 없으니 성주께서 정치를 하는 때를 당하여 또한 당신의 걱정거리도 됩니다.
그러나 대대로 행해야지는 정치가 한결같기가 어려우므로 자손을 보호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후세의 근심이 반드시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청컨대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도록 하소서. 정성을 임명하는데 덕으로서 첨가하지 아니하고 후척에서 나오니 마음은 비록 지극히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누가 사정이 없다고 이르겠습니까? 재주가 없고 덕이 없는 것이 허물이 아니라면 어찌 반드시 조그만 악을 들춰낸 다음이라야 허물이 되겠습니까? 윤호는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 아침 저녁으로 또 사양하니 신등도 또한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삼공의 직임은 진실로 어린아이 장난이 아니니 어찌 후척의 덕이 없는 사람으로서 태석에 앉혀서 후세에 폐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부인은 비록 주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승도와 부녀자들을 홀로 주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인을 비록 책망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승도와 부녀자들을 홀로 문책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인이 법을 어기면서도 끄리낌이 없었던 까닭은 전하께서 굳이 보호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법을 굽히고 문책하지 아니한다면 전하께서 바로 그 계략에 떨어져서 사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등이 대간의 자리를 채우다가 마침내 큰 일을 당하였으니 마땅히 죽음으로 간쟁하여야 하므로 다만 그만둘 수가 없는데 어찌 번독하다는 교지를 피하겠습니까? 이것은 들어줄 수가 없는 일이 아니니 두 가지 직언을 결단할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결단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광무제가 음식이 하였던 바는 광무제가 미천하였을 때 말하기를 관리가 된다면 집금 5의 자리에 있고 싶고 아내를 얻는 다음에 여화를 얻고 싶다고 하였는데 훗날 그는 음씨를 그 아내로 얻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양인데 그가 광무제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명제였다. 그러나 광무제는 황제가 된 뒤에 마원의 딸을 황후로 맞이하고 신분이 미천한 음씨 일가를 박대하였다. 박미두점은 어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음이다. 아이고 그렇구나. 성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사부 대사원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연민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인군이 대신을 중하게 여긴다면 사람들이 그 힘을 다할 것이요 그 거취를 가볍게 여긴다면 만물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신을 가볍게 나오고 물러가게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진실로 승상의 유시와 같을지라도 어진 자가 좋지만은 그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속히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바야흐로 이 인보가 재상이 되었을 적에 장구령의 말을 듣고서 이를 물러가게 하였다면 어찌 천부 영간의 반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왕은식이 재상이 되었을 적에 여회 등 여러 어진이들의 말을 채용하여 그를 물러가게 하였다면 어찌 정강의 변이 일어났겠습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그 재상을 신중히 생각한다고 하고 맹자에 이르기를 나라의 임금이 어진이를 낳아오게 할 적에는 부득이하여 그리하는 것까지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정성을 고를 적에 처음에 삼가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진지의 여부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혐의스럽고 어려운 관계도 피하지 아니하며 가까운 친척의 용렬한 사람을 정성으로 삼고 곧 말씀하시기를 대신에 나아오고 물러가는 것을 가볍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시니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윤호의 재주가 비록 난을 일으킬만 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의논을 어기고 알맞지 않은 사람을 정승으로 삼아 후세의 폐단을 끼치고 난을 일으켜 조짐을 여는 것이 반드시 전하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한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인이란 절개를 지키는 부인을 호칭하는데 후대의 이름을 남기는 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모두 상에 그 슬픔을 다하고 제사에 그 정성을 다하고 예를 어기지 아니하고 법을 어기지 아니하며 곱고 바르게 홀로 거치하면서 한평생 슬퍼하고 헌모할 뿐인데 예법을 멸시하여 버리거나 좌도를 숭상하거나 남녀의 분별을 어지럽혀서 설독의 혐의스러움을 일으키면서까지 그 지아비에게 정성을 다하는 자가 어찌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부인도 오히려 또 그러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지친으로서 존귀하기가 대군 부인과 같은 자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지친인 까닭으로 특별히 인자심을 베풀어 차마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시니 신등이 감히 다시 청하는 것인데 다만
부인의 주의를 청하는 것은 이로써 풍화 교화를 바로잡아서 후세의 사람들을 징계하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아울러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승도와 부녀자들도 또한 모두 지친이기 때문입니까? 이것은 부인을 칭탁하여 추국하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법은 폐지할 수가 없고 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의정을 내가 어찌 중궁의 아비라고 하여 삼았겠는가? 경등이 비록 이 인부 왕안석으로서 이를 말하지만 우의정이 어찌 이 인부 왕안석과 같은 지경에 이르겠는가? 비록 우의정이 재주가 없다고 하나 대저 사람이 세상에 행동하는데 어찌 반드시 다 재능이 있은다함이라야 좋겠는가? 지금 헌부의 관원들이 또한 반드시 다 문정과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다. 만약 불추한 정상이 없는 데다 또 허물도 없다면 좋은 것이다. 대신의 나와오고 물러가는 것을 어찌 한 사람의 말로서 가볍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는가? 또 부인의 일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경등이 부녀자들을 추국하자고 청하는 것은 부인을 미워하고 그를 죄주고자 하는 말이다. 어찌 주창한 사람을 내버려 두고 수종한 사람들을 죄질 수가 있겠는가? 부인은 지친 힘으로 이러한 일을 가지고 문득 그 죄를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옛날에 큰 죄가 있으면 비록 지친이라 하더라도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더하였지만 지금 부인의 죄는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남녀가 뒤섞여 있었던 것을 경등이 친히 본 일이 아니며 반드시 서로 사이를 두고서 자리하였을 것이다. 임금과 신하의 잘잘못은 역사에 기록하여 후세에서 마땅히 볼 것이다. 지금의 일도 볼 것이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다투는 것 같이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이인부 왕안석의 일을 가지고 이를 말하는 것은 당시의 인주가 만약 장구령 여호회 등의 말을 들었더라면 난세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명황 송 신종은 대신을 가볍게 놔엎고 물러가고 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낭패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신등이 이로써 말씀드렸으니 전하께서는 들어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신등이 이른바 제주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총명하고 강직한 굳세며 이 일을 잘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윤호의 제주와 기량이 어찌 이것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흥복사의 일은 대군 부인이 까닭에 그 수종한 사람들을 죄주려고 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밖의 부녀자들도 또한 각각 스스로 그 죄를 범하였으며 이른바 남녀가 뒤섞여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부녀자들이 승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승인들이 부녀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휘정과 발로 사이를 막았다 하더라도 또한 뒤섞여 있었다고 이를 만한데 아무리 보통 사람들이 부인이라면 어찌 서로 난잡하게 행동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면절 정쟁한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인주가 옳다고 말하더라도 대간이 그러다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말은 진실로 서로 다투는 것 같아서 곤란하다고 이르는 것이지만 옳은 것은 들어주기를 기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왕안석은 한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사마관 같은 이도 왕안석을 진용할 만하다고 하였는데 청묘의 법을 만들어서 천하를 그르치게 한 다음에야 천하에서 모두 이를 알게 되었다. 우의정이 비록 재주가 없다고 하지만 어찌 후일에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알겠는가?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가볍게 그를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경등이 남녀가 뒤섞여 있었다고 말하지만 부인이 무차 대회를 베풀고 부녀자들로 하여금 바람에 몰리듯이 저절로 몰리게 하였으니 이것도 과연 잘못인가? 그러나 어찌 이 일을 가지고 부인을 죄질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왕안석은 사마광뿐만 아니라 온 천하가 모두 어질다고 하였으나 마침내 천하를 어지럽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윤호를 모두 어질다고 생각하므로 정승을 제비하는 날에 민심이 허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니 어찌 반드시 그를 시험해 보아서 능하지 못한 다음에야 이를 물리치겠습니까?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미 대전에 실려 있는데 부인은 주의를 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만약 아울러 부녀자들도 추국하지 아니한다면 아마 법이 이로부터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왕안석이 처음에는 천하에 모두 어질다고 하였으니 끝내 천하를 패방하게 하는 지경에 이를 줄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금 의정이 어질지 못하다고 하지만 만일 후일에 그 직임에 능히 알맞을런지 알겠는가?
행동은 왕은석이 처음에는 비록 어질다고 하였으나 곧 천하를 그르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우의정은 처음부터 또한 어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겠는가? 그러나 내 뜻은 그렇지 않다. 사람에게 직임을 맡겼는데 어찌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가볍게 중퇴시킬 수가 있겠는가? 또 부인들이 각각 그 죄를 범하여 어찌 화기를 손상시키는가라고 하지만 죄가 있는 자를 알아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죄가 없는 자를 추국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물건에 비교하면 말살을 하나의 소반에 담는 꼴이니 악한 자를 골라서 없애려고 하면 마땅히 그 착한 자를 아울러 동료시킨 다음에야 바야흐로 그 악한 자를 알아내어 없앨 수가 있는 것이다. 죄가 있는 사람 잡고자 하다가 아우러 죄가 없는 자를 죄준다면 이것이 화기를 감상시키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